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모수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배당주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름철 강세를 보이는 배당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연구원은 과거의 배당 정보로 바스켓을 구성하더라도 매년 7, 8월에 초과 수익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2008년 이후 작년까지 10개년 중 9년에 걸쳐 배당 우량주 지수가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외 리스크가 작용한 장세에서도 코스피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 신용급 등이 강등된 2011년 7, 8월 코스피는 마이너스 10.5%를 기록한 반면 배당 우량주 지수는 14.9% 상승했습니다. 중국 부채 위기설이 대두된 2015년 7, 8월에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6.4%를 기록했지만 배당 우량주 지수는 5.9%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배당주들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 나름의 하방 경직성을 나타낸 이유는 배당이 경직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의 경직성을 활용한 다우의 개 전략도 있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중 직전 연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10개를 매수하는 전략인데요. 지난해 말 배당 수익률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바스켓 성과는 올해 내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당 수익률 상위 30대 종목군엔 아주캐피탈과 천일고속, MP한강, 그린케미칼 등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혼재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 점검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오네어 2부 김효미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290선 초반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00선 초반까지 다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80포인트 상승한 2298.81에 개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의 오름세를 보였고 반면 현대차와 KB금융, 현대모비스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컨테이너 운반선 신규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전날보다 3.34% 상승한 83,500원에 거래됐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라이베리아의 선주사로부터 컨테이너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고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238억 원으로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 5.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SK증권이 인수주체인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JNW 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증권은 전거래일보다 9.46% 오른 1,215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변경 심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만 거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SK증권이 새 주인을 찾기 시작한 지 13개월 만의 일입니다.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리온 추락 사고로 품질 문제가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전거래일보다 5.95% 내린 32,4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장중 33,000원 밑으로 내려간 건 2014년 7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98포인트 오른 811.42에 개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했습니다. 방송 서비스, 음식료, 담배 등은 내림세를 보였고요. 비금속과 의료정밀기기, 종이목재 등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이처셀이 라정차 대표이사의 구속 소식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이처셀은 전날보다 18.5% 떨어진 8,680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네이처셀은 전날에는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은 허위 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라정찬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NK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딸의 허위 취업 보도에 급락세 보였습니다. NK는 전거래일보다 13.07% 하락한 1,53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인 A씨가 NK의 허위 취업해 5년여간 4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NK는 김 씨의 시아버지인 박윤소 씨가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2분기 큰 폭의 실적 기대 개선감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삼성 SDI에 대해 2분기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큰 폭으로 웃돌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27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55.7% 늘어난 2조 2,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54% 급증한 1,449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원은 ESS 배터리 매출이 증가하며 수익 개선을 견인했고 또 중대형 전지의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소형전지의 경우 원통형 전지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삼성 SDI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3.52% 상승했습니다. 주당 8,000원 올랐고요. 23만 5천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해병대용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추락해 인명 피해를 냈다는 소식에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한때 31,900원까지 떨어져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7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이 마리논이 추락해 탑승 중이던 해병대원 6명 중 5명이 사망하고 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리논은 한국항공우주에서 개발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을 개조한 모델인데요.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 보유 지분 매각과 더불어 주가 흐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의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9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23.7%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항공우주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일 대비 6.82% 하락하며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당 2,350원 떨어진 32,1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파세코입니다. 파세코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이 파세코 가전사업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12% 넘게 오른 데 이어서 2거래일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세코는 제품 라인 강화 및 서큘레이터 판매 증가로 이 가전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세코의 이달 이동식 에어컨인 DC 서큘레이터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약 150% 증가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가전사업 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제습 기능이 있는 이동식 에어컨을 출시하는 등 이 제품 라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염에 따라 홈쇼핑 방송을 긴급 편성하는 등 DC 서큘레이터 판매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파세코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63% 하락했습니다. 주당 160원 떨어졌고요. 5,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제일제강입니다. 보물선 테마로 주가가 폭등했던 이 제일제강이 오늘 장에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9%대 급락했던 제일제강은 낙폭을 조금씩 줄이더니 한때는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다시 하락해서 현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일그룹은 울릉도 앞바다에서 100년 전 침몰한 이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지난 5일 신일그룹의 류상미 대표 등이 지분 17.33%를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이 제일제강의 주가는 급등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어서 18일인 어제도 장중 상한가를 찍었지만 제일제강이 공시를 통해 신일그룹과 최대 주주 관계가 아니고 또 보물선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투자자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14%까지 하락했습니다.
한편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신일그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일그룹은 지난달 1일 설립한 회사로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제일제강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2.56% 하락하며 현재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880원 떨어진 3,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대원입니다. 강북 종합시장 정비사업 변경 승인에 대한 이 서울 심의가 통과됐다는 소식에 오늘 단독 시공 예정사인 대원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날 도시부동산 개발 전문기업 CS네트워크스와 서울 강북구 강북 종합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이달 12일 서울시의 시장 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대지 면적 약 5,109제곱미터의 재래시장 부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규모까지의 공동주택과 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강북구의 변경사업 승인이 나오면서 예비시공사 지위를 확보한 대원이 오늘 단독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높고 또 서울시 사업 변경 심의가 통과된 만큼 강북구 사업 시행 변경인가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하반기 강북구 승인이 최종 결정되면 대여된 자금 조기 회수와 또 시공을 통한 매출과 수익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대원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2.16%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주당 250원 올랐고요. 11,8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골드퍼시픽입니다. 골드퍼시픽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회사는 전날 장 종료 후 시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208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는 800만 주로 현재 발행 주식 수의 90%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2,595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신주 상장 시 주가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상증자와 함께 매딕션의 총 20억 원 규모 지분과 사채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골드퍼시픽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29.71% 하락하며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당 1,830원 떨어진 4,33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 흐름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강보합으로 시작했으나 12시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9% 하락했습니다. 6.56포인트 빠졌고요. 2283.55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장 시작과 동시에 점차 상승폭 줄여가며 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가 1.67% 하락했습니다. 796.90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양장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높은 등락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종이목재가 2.12%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컨버즈가 10%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810원 올랐고요. 8,91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솔재지입니다. 7.06% 상승했습니다. 1,200원 올랐고요. 1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대양재지입니다. 6.9%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7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1.17%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3.3% 큰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7,500원 올랐고요. 23만 4천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도전기입니다. 1.78% 상승했습니다. 75원 올랐고요. 4,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남전자입니다. 1.9% 상승했습니다. 60원 올랐고요. 3,4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조업 분야 보겠습니다. 0.23%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가 3.24% 상승했습니다. 1,2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동공업이 2.33% 상승했습니다. 160원 올랐고요. 7,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오늘 1.93%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J대한통운이 6.89% 하락했습니다. 11,500원 떨어졌고요. 15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하해운입니다. 3.09% 하락했습니다. 19원 떨어졌고요. 59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에어입니다. 2.62% 떨어졌습니다. 2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이 1.62% 떨어졌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시멘트가 5%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4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부산산업이 3.9%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3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폭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흐름 좋지 않은 만큼 업종 상승률 높은 업종은 두 종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1.6% 상승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4.04% 상승했습니다. 4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G입니다. 2.32% 상승했습니다. 9,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려시멘트가 1.62% 상승했습니다. 3,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 매체 업종입니다. 0.14% 상승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WFM이 8.1% 상승했습니다. 4,7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가스터디가 1.95% 상승했고요. 1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가 8.58%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합병 이틀째인 CJ E&M이 오늘 11%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8,700원 떨어졌고요. 2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 담배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3.72%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처셀이 20.85% 떨어졌습니다. 어제 하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그에 못지않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8,43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사료입니다. 4.3% 하락했습니다. 2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체리브로입니다. 4.12% 하락했습니다. 2,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353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외국인이 305억 원으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이 79억 원, 네, 저가 매수 나선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552억 원, 그리고 기관이 181억 원, 네,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748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271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921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물량들 사내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945계약 네, 물량들 팔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있는 종목, 뉴스 있는 종목 가지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 공시 서진시스템입니다. 서진시스템은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이 24,000원으로 확정됐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 메디칼은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이 500원으로 확정됐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로보스타 보겠습니다. 로보스타는 안상환 사회이사가 일시인상의 이유로 중도 퇴임하면서 송재복 사회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은 보유 중인 사무 엠스 주식 880만 8,340주 전량을 59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출자 지분 처분을 통한 생체인식 솔루션 등 핵심 사업 역량 집중과 또 재무 구조 개선 목적이라고 처분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서진시스템입니다. 서진시스템 전일 대비 1.32%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400원 빠졌고요. 29,9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고바이오입니다. 1.08% 상승했습니다. 6원 오른 563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보스타 보겠습니다. 1.38%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550원 떨어진 3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셜텍입니다. 6.60% 상승하며 강세 흐름 시원하고 있습니다. 주당 160원 오른 2,58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EDCG입니다. 이민성, 신상철 EDCG 공동대표는 회사 주식 각각 7,000주 그리고 2,8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보유 지분율은 이 대표가 5.09%, 신 대표가 1.96%로 각각 0.02포인트 그리고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염증 질환 치료제 인도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치료제는 독자적인 아미노산 치환 기술을 적용해 단백질 분해 요소 저항성이 현저히 개선된 국소 염증 질환 치료용 바이오 베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내년 중국 임상 2상과 또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TCK 보겠습니다. TCK는 고객 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제품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483억 2,800만 원 규모의 공장 신설 투자를 진행한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맥입니다. 스맥은 공작기계 그라인딩 헤드 부분의 Y축 방향 제어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Y축 이송을 구비한 볼 그라인딩 헤드 장치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EDCG 보겠습니다. EDGC 전일 대비 4.8% 하락했습니다. 주당 300원 떨어진 5,94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1.17% 하락했습니다. 주당 300원 떨어진 25,35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TCK 보겠습니다. 2.04%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1,500원 떨어진 72,2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맥입니다. 0.71% 하락했습니다. 주당 25원 떨어졌고요. 3,5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간 오후 3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 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하락이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감 동시 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오일이 1.75% 상승했습니다. 2,000원 올랐고요. 11만 6,500원에 우리 장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LG입니다. 0.27% 상승했습니다. 200원 올랐고요. 7만 3,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입니다. 0.27% 올랐습니다. 200원 상승했고요. 7만 3,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솔 P&S입니다. 1.21% 하락했습니다. 15원 떨어졌고요. 1,225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입니다. 1.57% 상승했습니다. 3,000원 올랐고요. 19만 4,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입니다. 1.36% 상승했습니다. 4,500원 올랐고요. 33만 5,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LG디스플레이입니다. 5.42% 상승했습니다. 1,100원 올랐고요. 2만 1,4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입니다. 0.88% 상승했습니다. 1,000원 올랐고요. 11만 4,0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17% 상승했습니다. 9,000원 올랐고요. 42만 3,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인텍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935원 올랐고요. 4,055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익 IPS입니다. 1.04% 상승했습니다. 300원 올랐고요. 29,1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인디지털입니다. 4.95% 상승했습니다. 215원 올랐고요. 4,555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입니다. 5.64% 상승했습니다. 2,050원 올랐고요. 38,4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센입니다. 2.97% 상승했습니다. 60원 올랐고요. 2,08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9.65% 상승했습니다. 2,500원 올랐고요. 28,4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BH입니다. 1.13% 상승했습니다. 26,9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너무 웃겨.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또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그 전에 전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 글로벌 증시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나스닥은 연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다우지수도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전날에도 뉴욕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기업 실적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하원의 증언, 그리고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 등을 주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구글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소식과 무역 정책 관련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 등도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주요 은행의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이날 모건 스탠리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며 증시 전반에 활력을 제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 국채 가격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베이지북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대체로 하락했고 달러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0.1% 하락했습니다.
법적 공방을 통해 과징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뉴욕 증시가 웬만한 악재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도 풀이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증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증시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연구원은 기술적 지표를 고려했을 때 코스피 하락 추세 신호는 여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증시는 거래량 급감 상태에서 소강 양상을 보이며 소수의 모멘텀 주식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과장 및 허위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고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 비중이 높은 코스닥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공격보다는 방어 전략에 무게를 두고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금일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0.34% 떨어졌는데요. 7.82포인트 빠진 2282.2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2%에 가까운 하락률이 있었습니다. 1.72% 하락했고요. 13.95포인트 빠진 796.4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째 연속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전쟁의 주인공인 미국은 건재한 모습인데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현재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마감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42억 원, 그리고 기관이 177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홀로 537억 원 물량들 사며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개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565억 원, 네, 물량들 사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고요. 기관이 124억 원, 이어서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홀로 외국인만이 725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물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329계약, 그리고 기관이 586계약,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 홀로 어제까지 팔자세 이어가다가 오늘 사자세로 363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역시 오늘 상승률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지 못한 흐름이었던 만큼 높은 상승폭 보여준 업종이 몇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종이목재와 전기전자, 제조업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종이목재 2.19% 상승했고요. 전기전자가 0.97%, 제조업이 0.14%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운수창고가 1.8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이 1.68% 하락했고요. 유통업과 의료정밀, 증권업이 1.5%대 하락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과 음식료업이 1%대 초반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률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며 마감한 업종은 비금속 업종뿐이었습니다. 1.67%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비스가 9%대 큰 낙폭 보여주며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통신방송이 7.53%까지 빠졌고요. 이어서 음식료 담배와 기술성장기업 3%대 중반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락문화와 기타 서비스가 2.2%대 후반에서 하락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제약이 2.43%, 금융이 2.34%, 운송이 2.2%, 화학업종이 2.19% 하락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업종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 오늘 SK증권입니다. 17.12% 상승하며 강세 보여줬는데요. 주당 190원 오른 1,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K증권은 오늘 인수 적격성 심사 통과에 강세 흐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신입니다. 화신은 15.62% 상승했습니다. 주당 500원 오른 3,7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17일에 차량용 로어암 특허 취득 소식이 있었던 업체입니다. 네, 계속해서 아티스 보겠습니다. 10.28% 상승했습니다. 주당 295원 올랐고요. 3,165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버즈입니다. 컨버즈는 8.89% 상승했습니다. 720원 오른 8,82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진 디스플 보겠습니다. 8.39%로 빨간불 키며 장 마감했습니다. 360원 오른 4,65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진 머터리얼즈입니다. 7.69% 상승했는데요. 주당 3,800원 오른 53,2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은 신일산업입니다. 신일산업 11.03% 하락했습니다. 주당 215원 떨어진 1,735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에이블 CNC 보겠습니다. 8.97%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400원 빠진 14,2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우부품입니다. 대우부품은 나흘 전이죠. 계열사 아진 사업에 24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던 업체인데요. 오늘 8.82%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25원 빠진 2,32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8.77% 하락했습니다. 8,900원 빠진 92,6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폴리스 바이오팜입니다. 8.56%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600원 빠졌고요. 17,100원에 현재 장 마감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상승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은 파인텍입니다. 935원 올랐고요. 4,055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파인텍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이 신형 본딩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 컴포넌트입니다. 네, 23.37% 상승하며 강세 보여줬습니다. 1,610원 올랐고요. 8,5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DST입니다. 15.74% 상승하며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170원 올랐고요. 1,25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YD 온라인입니다. 15.25% 상승했습니다. 340원 올랐고요. 2,57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YD 온라인은 공시에서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에 관한 이 해명 공시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든 센츄리입니다. 11.72% 상승했습니다. 140원 오른 1,335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 골드 퍼시픽입니다. 29.71% 급락했는데요. 1,830원 빠진 4,33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골드 퍼시픽은 어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딕션의 주식 지분 취득 소식이 있었던 업체입니다. 네, 계속해서 제일제강입니다. 20.51% 하락하며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당 800원 빠졌고요. 3,1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처셀입니다. 이 대표 구속으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38% 하락했고요. 2,170원 빠졌습니다. 네, 8,48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GL팜텍 보겠습니다. 3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16.09% 하락했습니다. 네, 1,110원 빠진 5,79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큐어입니다. 33.54% 하락했습니다. 6,650원 떨어진 42,45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운용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